공연 시작을 기다리는 객석은 이미 가득 차 있다. 최경진은 손에 든 티켓을 몇 번이나 확인하며 웃는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 박재하의 특별 공연이다. 박재하 마술쇼.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건데. 박준영은 옆자리에 앉으며 혀를 찬다. 수사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좀 해봐. 이것도 다 형사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마술은 관찰력이잖아요. 조금 떨어진 자리에는 진희수와 주혜라도 앉아있다. 진희수는 자신이 표를 구했다며 생색을 내지만 주혜라는 무대를 살피느라 대꾸하지 않는다. 고맙다는 말 안 합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 산 거잖아. 팀장님이 이런 데라도 와야 표정이 좀 풀릴 것 같아서 산 겁니다. 공연 시작한다. 조용히 해. 박재하가 무대 중앙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관객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손에 들고 있던 카드는 새로 변하고 비어있던 상자에서는 흰새가 날아오른다. 마지막 순서는 불타는 관 탈출 마술이다. 박재하는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채 검은 관 안으로 들어간다. 보조 마술사들이 뚜껑을 닫고 관을 높은 받침대 위에 올린다. 불길이 관 가장자리를 따라 번진다. 10초, 20초.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박재하는 나오지 않는다. 보조 마술사들의 표정이 달라진다. 관을 덮은 천이 떨어져야 할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무대 책임자가 급히 소화기를 들고 달려간다. 진희수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저거 공연 아니죠? 주혜라는 곧바로 무대로 향한다. 관의 뚜껑을 열자 검은 연기가 빠져나온다. 안에는 쇠사슬에 묶인 박재하가 쓰러져 있다. 진희수가 맥박을 확인한다. 반응이 없다. 구급대가 도착하지만 박재하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한다. 공연 중에 화재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진다. 공연장은 통제되고 관객들은 차례로 밖으로 나간다. 윤지원은 관 내부와 시신을 살핀다. 박재하의 손목에는 쇠사슬 자국이 남아있다. 피부에는 심한 화상이 있지만 몸 전체가 불길에 직접 노출된 시간은 길지 않았다. 주혜라가 묻는다. 탈출 장치가 고장난 겁니까? 무대 장치 감독은 떨리는 손으로 관의 밑부분을 연다. 숨겨진 걸쇠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내부 비상 레버도 부러지거나 막힌 흔적이 없다. 탈출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어요. 리허설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못 나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박재하 씨라면 눈을 감고도 열 수 있는 장치예요. 진희수는 관 안에 손을 넣으려다 멈춘다. 바닥에 기름처럼 번들거리는 액체가 묻어있다. 윤지원이 그의 손을 막는다. 만지시면 안 돼요. 안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닿기 직전이었잖아요. 안 닿았으면 안 만진 거죠. 주혜라는 관의 바닥을 내려다본다. 기름 냄새 같은데. 감식 결과는 곧바로 나온다. 관 안쪽에서 등유 성분이 검출된다. 원래 공연에는 휘발성이 낮은 특수 연료가 사용된다. 관 표면만 태우고 내부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계산된 연료다. 하지만 누군가 관 안에 등유를 뿌렸다. 윤지원은 사망 원인도 단순 화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기도에서 검은 그을음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불이 붙기 전에 이미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약물입니까? 혈액 검사를 해봐야 해요. 목 뒤에 작은 주사 자국이 있어요. 주혜라는 관을 다시 바라본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이에요. 공연 관계자들은 별도의 대기실로 모인다. 박재하의 매니저 오민석은 공연을 중단시키지 못한 자신을 탓한다. 그는 사건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고 말한다. 박재하는 평소와 달리 장비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휴대전화를 계속 바꿨고 공연을 취소하자는 말에도 화를 냈다. 무서워하면서도 무대에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오늘 공연만 끝내면 다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쫓겼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는 꿈을 계속 꾼다고 했어요. 최경진이 되묻는다. 예지몽? 네. 관 안에서 불에 타 죽는 꿈이요. 진희수는 매니저의 말을 곱씹는다. 자신이 죽는 방법을 정확히 꿈꿨다는 사람. 그리고 꿈과 똑같이 벌어진 죽음. 죽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주혜라는 꿈보다 현실의 증거를 보자며 박재하의 대기실을 수색한다. 서랍 안에서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발견된다. 휴지통에는 찢긴 봉투가 있다. 봉투 겉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다.
약속을 어기면 다음과는 진짜 무덤이 된다. 박재하의 휴대전화에는 발신자를 알 수 없는 협박 메시지가 남아있다. 공연 사흘 전부터 같은 번호로 사진이 전송됐다. 처음에는 불타는 관의 사진이었다. 다음 사진에는 박재하가 사는 집이 찍혀있다. 마지막 사진은 사건 당일 대기실 앞에서 촬영됐다. 범인은 공연장 안에 있었다. 박준영은 관계자들의 출입 기록을 확인한다. 무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마술단 직원 12명과 공연장 시설팀 6명이다. 그중 관을 직접 다룬 사람은 무대장치 감독과 보조 마술사 2명이다. 주혜라가 묻는다. 관은 누가 만든 거야? 장치 감독은 몇 달 전 제작을 맡긴 공방의 이름을 알려준다. 박재하가 기존 업체를 갑자기 바꾸라고 지시했고 설계도 역시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다. 공방을 찾아간 진희수와 주혜라는 작업대 위에 같은 구조의 작은 모형을 발견한다. 공방 주인은 경찰을 보자 안쪽으로 물러난다. 박재하 씨 관을 만든 분 맞습니까? 박재하 씨? 그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젓는다. 박재형입니다. 박재형? 네. 주문하러 온 사람 이름이 박재형이었어요. 주혜라는 매니저에게 확인 전화를 건다. 박재하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동생 박재형이 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술을 시작했지만 10년 전 크게 다툰 뒤 연락을 끊었다. 박재하는 세계적인 마술사로 성공했다. 박재형은 무대 뒤에 남았다. 공방 주인은 관을 주문한 남자가 자신을 박재형이라고 소개했다고 거듭 말한다. 하지만 그가 내민 명함과 계약서의 서명은 박재하의 것이었다. 얼굴이 같으니까 처음에는 저도 유명한 마술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동생이라고 했어요. 관에 특별한 장치를 추가해달라고 했습니까? 비밀 공간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사람 한 명이 웅크리고 들어갈 정도로요. 현장에서 발견된 관에는 그런 공간이 없다. 공방 주인은 완성된 관을 공연장으로 보낸 뒤 누군가 다시 가져갔다고 말한다. 안전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며 하루 동안 회수해 갔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관의 바닥 구조가 바뀌었다. 비밀 공간은 사라졌고 대신 내부에 작은 주입구가 생겼다. 밖에서 액체나 기체를 넣을 수 있는 구조다. 범인은 처음부터 관 안에 무언가를 주입할 계획이었다. 박재형의 주소지는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집안에는 사람이 생활한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다. 방 한쪽에는 박재하의 공연 기사와 사진이 가득 붙어 있다. 성공한 형의 모습마다 붉은 선이 그어져 있다. 서랍 안에서는 거액의 채무각서와 불법 도박장의 출입카드가 발견된다. 채권자는 강남 일대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는 조직의 대표 장태곤이다. 박준영이 각서를 넘긴다. 박재형이 30억을 빌렸습니다. 갚는 날짜는 이번 공연 다음 날이고요. 최경진은 또 다른 서류를 찾아낸다. 박재하 명의의 생명보험 계약서다. 보험금 수익자는 박재형으로 지정돼 있다. 동생이 형 보험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혜라는 수익자 변경 날짜를 확인한다. 불과 한 달 전이다. 동생에게는 형을 죽일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진희수는 벽에 붙은 사진 한 장을 떼어낸다. 사진 속 박재형은 왼손으로 펜을 쥐고 있다. 공방 계약서에 남은 서명은 오른손잡이의 필체다. 누군가 박재형의 이름을 이용했다. 윤지원의 부검 결과가 도착한다. 사망자의 혈액에서는 빠르게 의식을 잃게 만드는 마취제가 검출됐다. 주사 자국은 스스로 놓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더 중요한 흔적도 있다. 사망자의 오른쪽 어깨에는 오래된 수술 자국이 있다. 매니저가 제출한 박재하의 과거 진료 기록에는 같은 수술이 없다. 주혜라는 쌍둥이 동생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도록 지시한다. 그 사이 장태곤의 부하들이 박재형의 집을 뒤지는 모습이 포착된다. 형사들이 도착하자 남자들은 뒷문으로 도주한다. 진희수는 골목 끝까지 쫓아가 한 명을 붙잡는다. 붙잡힌 남자는 장태곤이 박재형을 찾으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죽은 사람한테 돈을 받으려고 찾아다닙니까? 박재형은 안 죽었잖아요. 진희수의 눈빛이 달라진다. 그걸 어떻게 알죠? 남자는 입을 다물지만 이미 늦었다. 장태곤은 쌍둥이 중 누가 죽었는지 알고 있다. 주혜라는 장태곤의 도박장을 압수수색하려 하지만 박재형의 채무만으로는 살인사건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 진희수는 다른 방법을 택한다.
그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장태곤이 운영하는 비밀 도박장으로 들어간다. 주회라는 건물 밖에서 그를 기다리다 뒤늦게 계획을 듣고 얼굴을 굳힌다. 지금 피의자한테 도박 신청하러 들어갔다고. 진희수는 이어폰을 만지며 대답한다. 도박이 아니라 정보 수집입니다. 당장 나와. 이 사람들은 경찰보다 돈을 무서워해요. 더 큰 돈을 보여주면 입을 엽니다. 장태곤은 진희수를 알아본다. 그는 경호원들을 물린 뒤 맞은편 의자를 가리킨다. 재벌집 도련님이 형사놀이하러 왔나? 박재형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람 찾는데 나한테 허락도 받아야 하나? 30억을 빌려주셨던데요. 내 돈이 아니라 그놈이 자기 목숨값으로 가져간 돈이지. 진희수는 테이블 위에 자동차 열쇠를 올려놓는다. 내기 하나 하시죠. 제가 이기면 박재형이 어디 있는지 말해요. 장태곤은 열쇠를 손가락으로 밀어낸다. 그런 장난감으로 나랑 내기를 하겠다고? 원하는 걸 말해요. 장태곤은 진희수의 얼굴을 바라보다 웃는다. 내가 형사 그만두는 것. 주혜라가 이어폰 너머로 목소리를 높인다. 진희수, 대답하지 마. 장태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나랑 내기하려면 그 정도는 걸어야지. 진희수는 망설이지 않는다. 좋습니다. 야! 주혜라는 결국 도박장 안으로 들어간다. 경호원들이 막아서지만 그녀는 진희수 옆에 선다. 경찰입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장태곤이 손을 들어 부하들을 물린다. 영장도 없이 들어와서 사람을 겁주나. 주혜라는 그의 손목을 붙잡으려는 부하의 팔을 밀어낸다. 놓으시죠. 그녀는 장태곤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당신이 죽였습니까? 장태곤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진다. 내가 죽였으면 시체도 못 찾지. 박재하가 죽을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 마술사가 나한테 직접 찾아왔거든. 장태곤은 사건 3일 전의 보안 영상을 보여준다. 도박장에 들어온 사람은 박재하였다. 그는 장태곤에게 30억을 건네고 동생의 채무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돈의 출처가 문제였다. 박재하가 내놓은 돈은 공연 투자금이었다. 그는 이미 투자금을 빼돌렸고 이번 공연이 끝나면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다. 장태곤은 그를 협박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는다. 난 돈 받았고 그놈은 동생 데려갔어. 거래는 끝났어.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공연장 창고. 형제가 마지막 마술을 준비해야 한다더군. 마지막 마술? 둘 중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새 인생을 얻는 마술. 사건 3일 전이었다. 박재하와 박재영은 공연장 창고에서 만났다. 창고 영상에는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모습이 남아있다. 박재영이 형의 멱살을 잡자 박재하는 바닥에 서류를 던진다. 화면에는 소리가 없지만 박재형의 입모양은 선명하다. 내가 내 인생을 훔쳤어. 잠시 후 박재하가 동생을 끌어안는다. 두 사람은 함께 공연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밖으로 나온 사람은 한 명뿐이다. 그는 박재하의 코트를 입고 있었다. 주혜라는 장태곤에게 영상 원본을 요구한다. 장태곤은 복사본만 넘긴다. 원본이 필요한 진희수는 결국 내기를 받아들인다. 내기는 카드 한 장을 맞히는 단순한 방식이다. 장태곤은 자신의 조직에서 쓰는 특수 카드를 섞는다. 진희수는 카드의 뒷면을 살피지 않는다. 대신 카드를 섞는 장태곤의 손을 본다. 장태곤은 자신이 유리하다고 확신한다. 모든 카드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희수는 테이블 모서리에 놓인 유리잔을 바라본다. 잔 표면에 카드의 앞면이 희미하게 비친다. 그가 정확한 카드를 집어낸다. 장태곤의 얼굴이 굳어진다. 마술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도 못 본 사람이 완성하는 거랍니다. 진희수는 원본 영상을 받아든다. 도박장을 나선 주혜라는 진희수의 팔을 붙잡는다. 너 정말 형사 그만둘 생각이었어? 제가 질 것 같았습니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야. 혼자 내 인생 걸지 마. 걱정했어요? 다음에는 수갑부터 채우고 걱정할 거야. 진희수는 웃으려다 주혜라의 굳은 얼굴을 보고 말을 멈춘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걸죠. 뭘 같이 걸어? 원본 영상에서는 복사본에 없던 장면이 발견된다. 창고에서 먼저 나온 사람은 박재하의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오른손으로 문을 열지 못했다.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았다. 박재형은 왼손잡이다.
사건 사흘 전부터 형과 동생의 신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생긴다. 공연장에서 죽은 사람은 박재하가 아니라 박재형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진짜 박재하는 어디에 있는가? 경찰은 박재하의 자택과 개인 연습실을 수색한다. 연습실 지하에서 피가 묻은 셔츠와 사용한 주사기가 발견된다. 혈흔은 박재형의 것과 일치한다. 벽면에는 불타는 관 마술의 설계도가 붙어있다. 탈출 경로뿐 아니라 관 안에 마취제를 주입하는 방법까지 표시돼 있다. 박재하는 동생을 자신의 대역으로 세웠다. 동생을 관에 넣고 죽인 뒤 자신까지 사망한 것처럼 꾸며 해외로 사라지려 했다. 문제는 보험금이었다. 보험 수익자가 동생이라면 박재하가 죽은 뒤 박재형이 돈을 받게 된다. 박재하는 동생 행세를 하며 보험금과 남은 재산까지 가져갈 수 있다. 형의 명성과 얼굴을 빼앗겼다고 믿었던 박재형. 빚에 몰려 형을 원망했던 동생. 박재하는 그 감정을 이용해 마지막 공연의 대역을 제안했다. 동생은 형이 자신에게 새 삶을 주려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관 안에서 기다린 것은 탈출이 아니었다. 죽음이었다. 매니저 오민석은 이 사실을 들은 뒤 고개를 젓는다. 아닙니다. 재하 씨가 동생을 그렇게 죽일 사람은 아닙니다. 주혜라가 묻는다. 두 사람의 신분이 바뀐 걸 알고 있었습니까? 오민석은 입을 열지 못한다. 진희수는 매니저의 손목에 남은 자국을 바라본다. 무대용 쇠사슬을 반복해서 다룬 사람에게 생기는 흔적이다. 사건 당일 박재형에게 마취제를 놓을 수 있었던 사람. 공연 직전까지 피해자 곁에 있던 사람. 진희수는 오민석의 가방을 연다. 안에서는 관의 비상 레버를 잠글 수 있는 얇은 금속핀이 나온다. 탈출 장치는 정상으로 보였지만 안에서 열리지 않게 막아놨죠. 오민석은 고개를 숙인다. 그는 박재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살인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박재하는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미고 공연이 끝난 뒤 동생과 함께 해외로 떠나려 했다. 관 안에서 형제가 바뀌고 박재형만 무대에 남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연 직전 박재하가 계획을 바꿨다. 그는 동생에게 마취제를 놓고 관 안에 등유를 뿌렸다. 오민석은 이미 불이 붙은 뒤에야 계획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재하 씨가 관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주혜라는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알고도 공연을 진행했잖아요. 재하 씨가 제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입을 열면 전부 죽이겠다고 했어요. 오민석은 진짜 박재하가 공연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털어놓는다. 박재하는 박재형의 옷을 입고 시설 직원 전용 출구를 이용했다. 그를 태운 차량은 장태곤의 조직이 관리하는 폐창고 쪽으로 향했다. 경찰은 장태곤이 넘긴 차량 기록을 추적한다. 박재하가 탄 차량은 강변의 폐유람선 선착장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해외 밀항을 준비한 흔적이 남아있다. 주혜라는 병력을 나눠 선착장을 포위한다. 진희수는 유람선 안쪽에서 인기척을 발견한다. 문을 열자 박재하와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서 있다. 남자는 두 손을 든다. 쏘지 마세요. 제가 박재형입니다. 주혜라가 그의 손목을 확인한다. 왼손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다. 박재형의 진료 기록과 일치한다. 그는 관에서 죽은 사람이 형 박재하라고 주장한다. 형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공연 직전에 자리를 바꿨습니다. 관 안에 마취제를 주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저는 도망쳤어요. 형이 죽는 걸 알면서도요? 박재형은 입술을 깨문다. 형은 저를 죽이고 제 이름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희수는 그의 손을 내려다본다. 박재형은 왼손잡이다. 하지만 지금 두 손을 든 자세에서 오른손 검지에 굳은 살이 보인다. 오랫동안 카드를 다룬 마술사의 흔적이다. 박재하는 오른손잡이였다. 진희수가 다가선다. 이름이 뭡니까? 박재형입니다. 다시 묻죠. 당신 누구야? 남자의 눈빛이 바뀐다. 그는 선착장 아래로 뛰어내리려 하지만 주혜라가 팔을 붙잡는다. 진희수도 반대쪽 손목을 잡아 끌어올린다. 남자는 결국 바닥에 눌린다. 주혜라가 수갑을 채운다. 박재하. 동생 박재형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이 동생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증명할 수 있어? 진희수가 그의 오른손을 들어 보인다.
마술사는 관객의 눈은 속여도 자기 손은 못 속이거든. 박재하는 경찰서로 압송된다. 그는 동생이 자신을 먼저 죽이려 했으며 관 안에서 벌어진 일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 안쪽에서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 발견된다. 박재형은 깨어 있었다. 그는 형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마지막 힘으로 관 바닥에 글자를 남겼다. 형이 죽였다. 박재하의 도피 가방에서는 박재형 명의의 여권과 보험 서류, 해외 계좌가 발견된다.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인다. 윤지원이 최종 신원 확인 결과를 들고 수사팀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이상한 게 나왔어요. 관에서 발견된 시신의 치아 기록이 박재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어깨의 수술 흔적은 박재형의 것이 맞다. 혈액형과 외형도 같다. 하지만 어린 시절 치료한 치아 위치가 다르다. 진희수는 체포된 박재하와 시신의 사진을 나란히 놓는다. 쌍둥이가 둘이 아니었던 겁니까? 윤지원은 고개를 젓는다. 가족관계 기록에는 둘뿐이에요. 최경진이 공연 관계자 명단을 다시 확인한다. 박재하와 체격이 비슷한 보조 마술사 한 명이 사건 다음 날부터 사라졌다. 그의 이름은 오민석. 조사실에 있어야 할 매니저의 자리는 비어있다. 출입 기록에는 조금 전 변호인과 함께 나간 것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누구도 석방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민석이 남긴 가방 안에서는 또 다른 가면과 여권이 발견된다. 여권 사진에는 박재하의 얼굴이 붙어 있다. 그때 조사실 안에 박재하가 웃기 시작한다. 주혜라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뭐가 우스워? 그는 수갑찬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다. 마술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뭔지 알아? 진희수가 그의 앞에 선다. 남자는 천천히 얼굴 가장자리를 문지른다. 얇은 피부 모형이 벗겨진다. 그 아래에서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난다. 그는 박재하도 박재형도 아니었다. 남자가 진희수를 바라보며 웃는다. 진짜 마술사는 아직 공연장을 떠나지 않았어.